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송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송은 바이오입니다. 이연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 다른 종목 방송도 좀 봐주십시오. 좀 봐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거나 뭐 공부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 종목 이연제약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은 또 코로나 백신 뭐 관련된 이슈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바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별 뉴스를 보게 되면 5월 17일 날 보게 되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뭐 흑자전환 이런 뉴스보다는 일단 지금 정부에서 어떤 지원 얘기는 좀 뒤에 나왔었고 일단은 이연제약이 그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요 내용 이 충주 공장 2,900억 대규모 투자 이 부분이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mRNA 완제 생산도 가능 요게 있죠. 그래서 요 기사를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백신 원료, 완제 의약품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4달, 그러니까 6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충주 공장인데 지금 6월 달이죠. 그래서 이번 달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mRNA 백신 치료제 개발사들이 어떤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생산 시설을 완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4일날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에 갔고 그 상한가 힘에 의해서 다음날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5월 보자. 5월 25일 또 보시면은 이 시설을 완비를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mRNA 백신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컨소시엄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연제약이 상한가에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승할 때는 분명히 상승한 이유가 있고요. 그 상승 이유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어쨌든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이제 6월 달에 완공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축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자칫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립만 하는 완제품 만드는 그런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꺾여버릴 뻔했어요. 시세가 꺾여버릴 뻔했습니다. 꺾여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중요한 것은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고가놀이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다음 상한가에서는 전일 상한가보다 낮게 출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조립만 하는 완제품 생산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mRNA 백신 원액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이전까지 받을 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연제약이 추가 상승으로 갈 것이냐 이제는 여기서 죽어버릴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시설을 만들었지만은 mRNA 백신 원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다른 DNA 백신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건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무산되면은 조금 주가가 그리고 회사적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수주 소식이 발생되면서 어쨌든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21선 전후에서
이제 N자형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꺾여버리냐 이런 고비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더나에서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솔직히 몰라요. 이게 기술 이전이 될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그 미국의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 CCO가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생산 시설이 갖춰진 이현제약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그렇다면 원액을 만드는 기술을 가져와서 이제 생산이 진행된다는 뉴스가 나와야지 상승의 힘이 계속 시간차를 두고 쭉쭉쭉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쭉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1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 연구 부분에서 협력, 제조에서도 협력. 그래서 하지만 구체적인 국내 기업명을 거론한 단계는 아니다. 요렇게 얘기하면서 테마가 막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으로 갔는데 이제부터 이현제약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으로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모더나가 이 이현제약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현제약이 mRNA 원액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현제약이 아니라 다른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그리고 ST팜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좀 실망감으로 인한 하락 전환도 조금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론을 내보자면은 어쨌든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산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가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생산 소식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자칫 다시 한번 주가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반대로 상당히 좀 상당히 조금 반대로 어떤 변동성이 발생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구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이 백신 생산 원액 그 백신 생산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모더나 CEO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될 가능성과 안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 4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N자형 상승,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현제약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 상당히 좀 놀랍네요. 자, 그리고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송에서 SBS를 말씀드리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뭐 원전 관련해서 뭐 보성 파워텍이란지 우리기술이란지 두산중공업이 많이 갔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서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송도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기술 포함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현제약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